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요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두 개로 운영하는 장점이 무엇인지 문의 주시는 댓글이 많아 이번 영상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관련 영상을 약 1년 전에 업로드했었는데요. 그 이후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 수령 세금 방식이 변경된 만큼 업데이트된 내용을 토대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대리는 50만원씩 월적립 매수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는 1번 연금저축펀드와 세액공제 외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서 마음대로 투자하는 2번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연금저축펀드를 본격적으로 두 개 운영하기 시작한 지는 두 달밖에 안 됐는데요. 참고로 현재 2번 연금저축펀드는 S&P 500 ETF와 파킹통장 ETF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적립 매수하는 1번 연금계좌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해서 둘의 성과를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의 연금계좌에 매년 1200만원씩 몰아놓지 않고 굳이 계좌를 둘로 나눠서 600만원씩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위해 같은 돈을 연금계좌 한 개로 투자할 때와 두 개로 투자할 때로 나눠서 세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개하는 예시는 기본적으로 현재 서대리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과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연금계좌 한 개로 투자할 때입니다. 서대리는 매월 100만원씩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하고 연평균 수익률 7%인 에이스 미국 S&P 500을 무지성 매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 입금액이 1200만원이니 매년 600만원은 세액공제 받은 돈이 되고 나머지 6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되죠. 이렇게 25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입금하고 S&P 500 ETF를 매수하면 계좌 총자산은 약 8억 1480만원이 됩니다. 이 돈을 속성별로 나눠보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 1억 5천만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1억 5천만원, 투자 수익 5억 1480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미래 총자산이 얼만지 계산해보고 싶다면 엑셀의 FV 함수나 네이버에 있는 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만 55세가 되어 입금은 그만하고 매년 3천만원씩 ETF를 매도해서 연금을 수령해 보겠습니다. 그럼 1년차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연금 수령 저율과세 한도인 연 1,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금이 은근 나올 것 같지만 실제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3천만원을 세금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금계좌 인출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부터 출금되는데 이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니 뽑았을 때도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이죠. 참고로 ETF를 매도한 돈이면 원금과 투자 수익이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ETF를 매도한 돈은 실제로 투자 수익이 맞지만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인출할 때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인식합니다. 앞에서 25년 동안 투자한 연금저축펀드 총자산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 1억 5천만원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1억 5천만원, 투자 수익 5억 14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즉, 인출하는 돈이 배당금이든 시세 차익으로 번 돈이든 상관없이 연금저축펀드에서 인출할 때는 정해진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인식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는 1순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순위 퇴직금, 3순위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을 인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이라는 기존 출신 상관없이 우선순위 잔여 금액에 따라 새로운 출신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남아있다면 인출한 배당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재원으로 인식돼서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연금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15% 배당소득세 없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배당금을 인출해도 세금 없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 재원이 전부 소진되었다면 인출한 배당금은 3순위인 투자 수익이나 세액공제 받은 원금 재원으로 인식돼서 조건에 맞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시리얼통에 후르츠링을 맨 처음 넣고 그 다음 스페셜 K, 오레오 오즈 순으로 담았다면 밑에 있는 입구를 돌렸을 때 가장 먼저 넣은 후르츠링부터 나오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리얼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종류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내가 중간에 있는 스페셜 K를 먹고 싶어도 맨 밑에 있는 후르츠링이 다 나와야 하는 것처럼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이 있다면 이 돈만큼 전부 인출한 다음에 투자 수익이나 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뺄 수 있습니다.
이론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다시 첫 번째 예시로 돌아와서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이 1억 5천만 원이니 총 인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될 때까지는 세금 없이 그대로 수령 가능합니다. 매년 3천만 원씩 인출하기로 했으니 5년 동안은 세금 없이 연 3천만 원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년 차부터는 이제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이 연금계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3천만 원을 인출하면 세금은 매년 얼마나 나올까요? 저율과세 한도인 연 1,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3천만 원 전부 종합소득세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3천만 원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종합소득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한 단계씩 해보면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선 연금소득공제액을 구해야 합니다. 총 연금액이 1,400만 원을 넘었으니 해당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 경우 79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도 150만 원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 표준은 3천만 원 빼기 790만 원 빼기 150만 원인 2,060만 원이 됩니다. 2,060만 원은 종합소득세율 15% 구간이니 2,060만 원에 세율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소득세는 183만 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세로 10%가 추가됩니다. 즉, 연금저축펀드에서 3천만 원 연금 수령하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1년에 약 201만 원입니다. 실제 세율은 201만 원 나누기 3천만 원인 6.7%로 저율과세인 5.5%보다 조금 높을 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세금 폭탄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이 분류과세 16.5%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따로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분리과세로 하면 1년 세금만 495만 원으로 무려 2배가 넘기 때문이죠. 물론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인 만큼 구독자님들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매년 3천만 원씩 연금 수령한다면 5년 차까지는 세금이 1도 없다가 6년 차부터 매년 201만 원씩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10년간 총 세금은 대략 1,007만 원이 됩니다. 10년 동안 받은 세전연금이 3억이고 낸 세금이 1,007만 원이니 실제 세율은 3.4%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돈을 연금저축펀드 2개로 나눠서 투자해보고 똑같이 연금 수령해 보겠습니다. 우선 25년 동안 2개 계좌 모두 50만 원씩 입금하고 에이스 미국 S&P 500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1번 연금계좌만 받습니다. 그럼 25년 후 연금계좌 총자산은 각각 4억 740만 원이 됩니다. 두 계좌를 합치면 8억 1,480만 원으로 하나의 연금계좌에서 월 100만 원씩 투자한 것과 금액 자체는 동일합니다. 대신 계좌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번 연금계좌는 매년 입금한 600만 원을 전부 세액공제 받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 1억 5천만 원과 투자 수익 2억 5,740만 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2번 연금계좌는 총자산은 똑같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1억 5천만 원과 투자 수익 2억 5,74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생활비로 매년 3천만 원씩 연금 수령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연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씩 인출하면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이 있는 이번 연금계좌 세금 계산은 정말 심플합니다. 1,500만 원을 세금 없이 그대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계좌 비과세 재원이 1억 5천만 원이었으니 매년 1,500만 원씩 10년 동안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핵심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으로 구성된 1번 연금계좌인데요. 여기는 비과세되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인출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5.5% 연금소득세 부과 기준인 연 1,500만 원을 인출하기 때문에 1년 세금은 1,500만 원 곱하기 5.5%인 82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번 계좌에서도 1,500만 원 인출했으니 두 개 계좌 합쳐서 3천만 원 기준으로 세금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과세 재원은 인출해도 별도 세금이 없는 만큼 연금소득세 계산할 때도 합산이 안 됩니다. 이 경우 3천만 원을 인출했지만 실제 세금은 1,500만 원의 5.5%에 해당하는 82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10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연금 수령한다면 총 세금은 825만 원이 됩니다. 연금으로 받은 세전 원금이 3억 원이었으니 10년간 실제 세율은 고작 2.8%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연금계좌 한 개로 인출했을 때와 두 개로 나눠서 인출했을 때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좌 한 개로 인출했을 때의 세금은 10년간 총
1,007만원이었습니다. 누적 세율 3.4%였죠. 반면 연금계좌 2개로 나눠서 연금소득세로 인출할 때는 10년간 세금이 825만원입니다. 누적 세율은 2.8%죠. 둘의 세금 차이는 182만원입니다. 어떤가요? 세금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투자하는 계좌 개수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전부 동일한데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외에 추가 입금할 수 있다면 연금계좌를 2개 굴리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사실 세금 차이는 이보다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1번 연금계좌 인출금을 5.5%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처리한다면 세금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연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해도 본인이 원한다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이콜 세금 폭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종종 보이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1번 계좌에서 받는 1,50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변경하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소득 공제액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총 연금액이 1,400만원 넘기 때문에 표의 맨 아래 공식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공식대로 계산하면 연금소득 공제액은 64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인적공제 150만원도 있으니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1,500만원 빼기 640만원 빼기 150만원인 71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율 6% 구간이니 710만원 곱하기 6%인 42만 6천원이 소득세가 되고 여기에 지방세가 10% 추가로 붙으니 1,500만원 연금 수령으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은 고작 46만 9천원 수준입니다. 연금 1,500만원 받을 때 종합소득세율은 3.1%로 5.5%인 연금소득세보다 무려 2.4%포인트 낮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세전 연금 수령액 3억원, 세금 469만원으로 연금소득세로 계산할 때보다도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연금계좌 한 개로만 운영할 때는 10년간 세금 1,007만원이었으니 그 차이는 53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예시의 경우 10년간 실제 세율은 1.6%로 이 정도면 거의 없는 수준이죠. 참고로 연금계좌를 한 개로 운영할 때 실제 세율은 3.4%, 연금계좌를 2개로 운영하지만 연금소득세로 계산하면 2.8%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로 세금이 이렇게 나오려면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있더라도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죠.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굳이 연금 수령할 필요가 없고 기본소득으로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면 비과세 재원만 연금계좌에서 인출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어도 일반계좌 배당금을 연 2천만원 내외로 분리과세 세팅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소득을 늘릴 수도 있죠. 이처럼 돈만 많다면 효율적으로 연금 수령하면서 노후 생활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으니 투자 전부터 세금 폭탄 걱정하기보다는 절약과 원화 채굴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계좌 분리기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금 폭탄 때문에 연금계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회사에서 월급 400만원 준다는데 세금 때문에 200만원만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만 55세부터 4%의 법칙에 따라 매년 1,500만원씩 인출하려면 연금저축펀드 총 자산이 최소 3억 7,500만원 필요한 만큼 서대리도 우선 열심히 모으고 불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금 차이 외에도 계좌를 2개 이상 운영하면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한 계좌에는 더 이상 추가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연금 개시를 신청했다면 입금이 안 되니 이런 사태를 대비할 용도로 하나의 연금 계좌를 더 만들어 놓는 것이죠. 다만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연금 계좌를 새로 만들면 되는 문제라 연금저축펀드를 2개로 투자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결국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계좌별로 같은 금액을 인출한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비교했지만 인출 금액을 서로 다르게 해서 환급 비율을 찾아본다면 예시보다 세금은 더 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세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에 538만원 차이기 때문에 월로 환산하면 45,000원 정도로 임팩트는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후로 한 달 45,000원씩 배당금 받으려면 배당률 3.5%인 SCHD를 1,800만원어치 사거나 배당률 6%인 리얼티 인컴을 1,055만원어치 사야 하는데
연금 계좌 2개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 터치 몇 번 더 하는 것만으로 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용 계좌와 그의 계좌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후에 100% 연금 부자로 살 것이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본인의 예상 생활비를 기준으로 영상처럼 최적의 연금 인출 비율을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연금 라이프를 계획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연금 계좌에 대한 애정이 상승할 것입니다. 다만 이 영상대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2개 운영하면서 세금 혜택 보려면 하나의 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만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과 투자 수익으로 구성해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핵심은 결국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평소 연금 계좌에 많이 입금할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서대리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외에 추가 입금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한 이유죠. 연금 계좌 자체 입금뿐만 아니라 중개형 ISA에서 연금 계좌로 넘기는 금액도 대부분 비과세 재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ISA까지 함께 투자하면 좋습니다. 물론 일반 계좌에서 해외 상장 개별 종목 투자로 절세 혜택을 뛰어넘는 수익이 나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 방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대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이기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목표 금액까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마음 편하게 절세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열심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절세 계좌의 세금 혜택이 수익률 높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투자만 해도 시장 지수는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연금저축펀드를 2개 운영할 때 연금 수령액별로 최적의 인출 비중과 방법이 궁금해져서 자동 계산되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완전 자동화까지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다면 구독자님들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베타 버전이라도 배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